저희가 지금 서울 구치소 상황 지금 속보를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을 위해서 서울 구치소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보이고요. 경호 차량이 앞에 2대 그리고 뒤에 2대 검은색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 도중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가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일종의 응원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을 위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4차 출석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출발해서 호송차를 타고 경호와 교통 통제 속에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 약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4차 변론길이 있는 날이고요. 안국역 쪽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저희가 네. 최대한 클로즈업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긴급 호송이라고 적혀져 있는 저 파란색 차량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호 차량들도 뒤이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이 12시 24분이니까요. 대략 12시 24분. 지금 출발해서 3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후 1시 전에는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3차 변론 기일 때보다는 출발 시간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취재 차량도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경찰 인력도 보이죠. 곳곳에 도로를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출발하는 저희 취재 차량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클로즈업을 좀 많이 해서 좀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던 조금 전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 차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멀리 좀 보이시죠? 이렇게 호송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교통을 통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를 전후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은 거의 1시가 다 돼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이고요. 오늘 2시에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중에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약간 흔들리는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는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길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12시 24분쯤이죠.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도착 시간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는 약 20분 정도, 30분 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일단 예정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오늘 2시에 시작하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진규윤 기자 3차 때는 포토라인에 또 서지 않았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심판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역시 지하 주차장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을 때 공수처로 올 때도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하는 것을 택해서 네. 정문 포토라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고. 뭐 지난 이제 변론 기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뭐 이제 탄핵 심판정 내의 장면들이 중계가 되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선택은 오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 이제 국회 측, 그러니까 소추인 측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들어가면서 이제 입장을 하면서 아마 간단한 입장 발표 정도를 하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4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구치소를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 그 도로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낮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대략 1시 전이면 아마도 종로 안국에 위치한 헌법재판소까지는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확실해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는지는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언을 했죠. 예.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수사권이라든지 관할 문제들을 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에는 적극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공언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현재 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형사 수사 관련해서 응해서 내놓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대로 공개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일부 표현 등이나 문구나 내용 등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분들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녹화된 후에 그렇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측이 내놓을 이야기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헌법재판에 적극 응하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 측으로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예, 당연히 예. 존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다 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수사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좀 역효과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본인의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모순적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 또는 진술 또 객관적인 물증과 부합하면 그럴 경우에는 주장에 힘이 생기죠.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또한 강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정치적인 선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내놓았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사실 그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 변론기일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이야기와 상당히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혼자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판단하겠느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보면은 태도라든지 뭐 표정, 뭐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일반 재판은 그대로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직접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헌법재판은 다 파악 가능합니다. 볼 마음이 있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내놓는 이야기들이 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금 전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측 차량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차량 그리고 호송 차량이 연이어 줄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구치소를 떠나던 상황, 대략 지금으로부터 10분 정도 전쯤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입니다. 점차 인원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죠. 네. 취재진도 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많은 인원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곧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할 겁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뒤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해지기로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기동대도 54개가
기동대가 배치돼 있고 인력으로는 대략 3,500여 명 정도가 배치돼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안전사고가 생겨나지 않기를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회 측에서는 그 대통령 앞에 좀 진술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진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재판부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재판부가 오늘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재판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 지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큰 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맞붙어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증언의 그런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김 전 장관이 증언을 할 때 윤 대통령을 퇴정을 시키든지 예.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국회 측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재판부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안인데 다만 이제 그 가림막 설치라든지 뭐 윤 대통령 퇴정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 관련해서도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탄핵 심판은 특히 그에 앞서서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 증인 신문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제목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추위원이 되겠죠. 그리고 피고인, 여기서는 또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또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이 형사 절차니까 그냥 뭐 소개만 해드리면 예. 뭐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 피해자라든지 또는 아청법 피해자 등등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범죄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 상태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여기서는 피청구인입니다. 그 관계 또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증언을 할 경우에는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할 김용현 전 장관이 난 필요 없다. 예. 나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전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이 가림 시설, 가림막 등의 설치를 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예. 사실 내용 자체가 증언 자체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놓은 것들과 약간 좀 충돌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증언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어떤 느낌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는 진실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경험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퇴정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다. 대면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대면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은 걸까요? 네, 제가 좀 입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피청구인 대리인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림막이 설치되면 사실 좀 질문을 하고 또한 증언을 받고 다시 또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때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내놓는 증언, 말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질문을 내놨을 때의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 생략할 게 있으면 생략을 하고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는 질문의 어떤 방향도 약간 달라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 전 장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김 전 장관을 직접 얼굴을 대면할 경우에 대면한다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모셨고 네. 또한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엄청난 이 일에 사실상의 2인자로 관여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물론 뭐 법적인 측면은 아니고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대면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있는 저희가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곧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관련 내용들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선은 비공개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라 노출은 최소화할 것이다라고까지 전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더 가까이 가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진기훈 기자, 저희가 앞서 손수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증인 신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신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떤 걸 좀 물어보게 될까요? 우선 지금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증인 신문 순서는 먼저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30분 진행을 하고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 신문을 진행한 다음 양측이 15분씩 한 번 더 이제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을 15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런 어떤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라든지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작성의 그러니까 전달의 주체에 있어서 이제 말이 엇갈리고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단 작성까지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큰 의견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누가 지금 전달을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기억이나 당시의 정황들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맞춰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작성 주체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네. 말씀 듣는 도중에요. 저희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로 양쪽 중에서 이제 왼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금 그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많은 호송 차량과 그리고 많은 경호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대교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종로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남대교를 지금 건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강북으로 진입하는 것이니까 안국까지는 근 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지금 현장 화면을 즉석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끊겼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계속 보이시죠? 오른쪽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호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CCTV 화면 등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고가도로를 올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도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지나고 나면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바로 종로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는 지금으로부터 곧 대략 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현장 상황들 들어오는 화면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좀 현장감 있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끔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 이틀 전 상황을 좀 보면 그때를 바탕으로 오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할 때 딱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소 변호사께서는 그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관인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반한다. 따라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결을 한 것이고, 하지만 국회 의결만으로 바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게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그리고 또한 신속하게 내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자유의 의미도 잘 알고 또한 민주주의의 의미도 잘 압니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또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로 또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2차례 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3번째 판단이 임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참고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판단 기준들이 잘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한 행동이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한 행동이 실제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더 이상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하나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볼 때 이게 곧 오히려 헌법수호 관점에서부터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면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현장 상황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4차 변론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는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양쪽으로 헌법재판소 전경 지금 외관과 안쪽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차량을 다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들만 진입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죠. 자, 저 보면 헌법재판소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안에 누가 타 있고 용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집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고 통행도 통제하고 있고 안전 펜스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54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인력도 3,500여 명 정도 된다고 전해지거든요. 자, 재규 기자가 법조 이제 취재해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서부지법 상황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실제로 지지자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경찰차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균 기자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지자들이나 인원들 모여 있을 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과열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 이후에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난동 가담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속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이틀간 뭐 58명 정도가 이제 그 구속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체증 작업도 빠르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지금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뭐 소요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량이 더 이제 세질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지금 다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최대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
컨트롤과 이런 어떤 폭동 수준의 그런 어떤 난동을 부리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자제되고 있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정문 상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예, 바리게이트가 열렸고요. 경호 차량들이 들어가고요. 또 호송 차량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변론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경호 차량과 지금 법무부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군요. 예, 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면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심판정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기일 오늘이죠. 지금 현재 도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